어린 왕자와의 만남.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하고 혼자 쓸쓸하게 지내왔습니다. 6년 전에 내 비행기가 사하라 사막에서 고장을 일으켰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어서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겨우 일주일분밖에 없었으니까요.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1600km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난파를 당해 뗏목에 몸을 실은 채 넓은 바다 한가운데를 떠도는 사람보다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그러니 날이 밝아올 무렵에 이상한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 나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씩이나 눈을 비비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한 이상한 사내아이가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린 초상화를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은 훗날 내가 그린 그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잘 된 것입니다. 물론 실물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나는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장차 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그만두었고 보아구렁이의 겉모습과 뱃속을 그리는 것 외에는 전혀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몹시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거의 1600km 떨어진 사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목이 마르거나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아이는 사막 한가운데에 버려진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무얼 하고 있니? 그러자 그 아이는 매우 소중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저 양을 그려줘요. 너무나 이상하고 신비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게 되는 모양입니다. 마을에서 1600km나 떨어진 외진 곳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양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너무도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까? 하지만 나는 호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와 역사와 수학과 국어뿐이라는 것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좀 뾰루통하게 그림은 그릴 줄 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양을 그려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릴 줄 아는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려주었습니다. 보아구렁이의 겉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해서 나는 몹시 놀랐습니다. 아니야. 나는 보아구렁이가 삼킨 코끼리 따위는 싫단 말이에요. 보아구렁이 같은 것은 위험해. 더구나 코끼리 따위는 커서 길을 막으니까 싫어요. 내 집은 작으니까 양이 좋단 말이에요. 어서 양을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자세히 보더니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렸어. 이 양은 병이 들어서 당장 죽을 것 같아. 다시 그려줘요. 나는 다시 그렸습니다. 아이는 너그럽게 봐주는 것처럼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양이 아니라 뿔이 나 있는걸.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먼저 그림처럼 아이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늙었잖아요.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비행기 엔진을 빨리 고쳐야 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 내던지듯이 아이에게 내밀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상자야. 너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이 안에 들어있어.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얼굴은 금세 환해져서 나는 몹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 난 이런 게 정말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 양은 풀을 많이 먹나요? 왜 그런 걸 묻지? 우리 집은 아주 작으니까요. 그런 걱정은 필요 없어. 나는 아주 작은 양을 그렸으니까. 아이는 그림을 그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양이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